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칠 타격은 연간 생산량의 최대 30%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며 위기 속에서도 자체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러시아가 전략적 파트너로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도 두 나라는 에너지 기술 협력에서 시너지를 만들어 왔고, 최근 양국의 교류는 5년 만에 거래 규모가 2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이고르 예르마코프 참사관이 맞닥뜨린 개인적 상처와 국제적 도전은 어떻게 결합되어 새로운 동맹을 탄생시켰을까요? 오늘 사연에서는 경제 제재와 외교 현장의 교차점에서 옳은 일을 택한 한 남자의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빨간 비상 폴더가 제 책상 위에 털썩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는데 엘비라 볼코바 국장님이 사무실 문 앞에 서 계시고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뒤로 바짝 당겨 묶고 계셨고 얼굴이 정말 심각해 보이고 있었어요. 이고르 예르마코프 국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고 계셨는데 마치 어릴 때 엄마가 제가 잘못했을 때 부르던 그런 목소리였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책상에서 몸을 뒤로 젖히며 기지개를 켜고 있었어요. 벌써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있었고 모스크바 해가 사무실 창문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제가 물어보고 있었는데 사실 알고 싶지 않았어요. 국장님이 제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시며 문을 닫고 계셨어요. 이건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니었어요. 일본이 한국한테 중요한 소재를 파는데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어요. 국장님이 제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으시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한국이 컴퓨터 칩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소재들이에요. 이게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저는 빨간 폴더를 열고 읽기 시작했어요. 안에 있는 서류들이 숫자와 차트, 공식 도장들로 가득했어요. 왜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물어보고 있었는데 사실 답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이제 이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을 책임지게 됐거든요. 당신이 우리의 새로운 한국 전문가예요. 제 속이 확 내려앉고 있었어요. 한국. 당연히 한국이었네요. 저는 폴더를 내려놓고 창문 너머 모스크바 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국장님, 저보다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제가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당신은 화학이랑 소재에 대해 알고 있잖아요. 국장님이 폴더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시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런 산업 공정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국장님한테 이 일을 하기 싫은 진짜 이유를 말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건 뜨거운 난로를 만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버지는 일본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던 러시아 회사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문제를 발견하셨을 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일본 회사는 그냥 운이 나빴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실수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동아시아와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하려고 했어요. 정말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맡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말하고 있었어요. 볼코바 국장님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계셨어요. 눈이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고르, 당신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른 일이에요. 이건 한국을 도우려는 거지 당신 가족을 해친 사람들과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군요. 한국이 우리 도움이 필요해요.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공장들이 계속 돌아가려면 소재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도우면 강한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폴더를 다시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한국 공장들 사진이 있었고 생산량을 보여주는 그래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도 전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몇십 년 만에 정말 놀라운 걸 만들어냈더라고요. 하지만 폴더 안에 저를 멈추게 하는 다른 것이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한국 여성이 공장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설명을 보니 이름이 한지훈이고 러시아 주재 한국 경제 참사관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함께 일할 사람이에요. 볼코바 국장님이 제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아차리시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몇 주 동안 우리 정부와 만나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한지훈 씨가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어요. 검은 머리를 짧고 단정하게 잘랐고 진한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에서 뭔가 솔직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이 미팅이 언제인가요? 제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에요. 10시에 파트리아르이 연못가 카페에서요. 저는 폴더를 닫고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있었어요. 사무실이 더 작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국장님, 제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고르 국장님이 일어나시며 치마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일일 수 있어요. 당신 아버지도 당신이 한국을 도우는 걸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나가신 후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밖에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폴더를 한 번 더 열고 한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인상적이었어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발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제 마음을 움직인 건 한국인들의 가치관에 대해 읽은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정의라는 걸 믿고 있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의 연결감과 의리 같은 느낌이요. 비즈니스도 그냥 돈 버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이건 제가 일본 회사들과 경험했던 것과 다르게 들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볼코바 국장님 말씀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폴더를 가방에 넣고 컴퓨터를 끄고 있었어요. 내일 한지훈 씨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볼 거예요. 긴장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외무부의 텅 빈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제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서 메아리 치고 있었어요. 내일 미팅이 무서웠지만 동시에 무서워하는 것에 지쳐있기도 했어요. 어쩌면 새로운 것을 시도해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어쩌면 원하지 않더라도 그 전화를 받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어요. 한지훈 씨와의 미팅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눈을 감을 때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고 모든 게 바뀌었던 그 끔찍한 날이 기억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결의에 찬 눈빛을 가진 한국 여성 사진도 계속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너무 빨리 왔어요. 가장 좋은 검정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가 평소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회색 눈이 피곤하고 걱정스러워 보이고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전문적으로 행동하라고 제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파트리아르이 연못가 카페는 모스크바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 중 하나였어요. 수천 번의 대화를 지켜본 나무 테이블들이 있는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진한 커피와 갓 구운 빵 냄새가 항상 기분을 좋게 해주곤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정문으로 들어서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중요한 미팅에 늦는 걸 싫어해서 15분 일찍 도착했어요. 블랙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테이블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10시에 문이 열리며 한지훈 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작아 보였어요. 검은 머리를 얼굴을 감싸는 단정한 스타일로 잘라놨고 파란 재킷을 입은 간단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제 눈길을 끈 건 그분의 눈이었어요. 진한 갈색이었고 주변의 모든 걸 다 알아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카페를 둘러보시더니 저를 발견하고 걸어오고 계셨어요. 제가 급하게 일어서는 바람에 커피컵을 거의 넘어뜨릴 뻔했어요. 이고르 에르마코프 씨겠네요. 완벽한 러시아어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친근했습니다. 한지훈입니다. 여기서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악수를 했어요. 악수가 단단하고 자신감 있었습니다. 저 맞은편에 앉으시며 작고 알록달록한 포장지를 테이블 위에 놓고 계셨어요. 선물을 가져왔어요. 작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초코파이라는 한국 과자예요. 우리 할머니가 항상 그러셨거든요. 음식을 나누어 먹기 전에는 사람을 진짜로 알 수 없다고요. 포장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읽을 수 없는 한국 글씨가 적힌 밝은 노란색과 빨간색 포장지였어요. 언제가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아무 대가 없이 선물을 준 적이 있었을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뜯고 계셨어요. 안에 초콜릿으로 덮인 작은 케이크 같은 게 들어있었어요. 반으로 나누어서 한 조각을 제게 건네주고 계셨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초콜릿이 혀에서 녹고 있었고 안에는 부드러운 마시멜로 층과 달콤한 케이크가 있었어요. 단순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학교 도시락에 이걸 넣어주곤 하셨어요.
천천히 드시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이걸 먹으면 고향 생각이 나요. 잠깐 그냥 앉아서 먹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지훈 씨가 서류 가방을 열고 태블릿 컴퓨터를 꺼내고 계셨어요. 표정이 더 진지해졌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어요. 이고르 씨, 한국이 왜 러시아와 함께 일하려고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고 계셨어요. 뭔가 보여드릴게요. 태블릿을 제 쪽으로 돌리고 계셨어요. 화면에 여러 색깔 선들로 국가들을 연결한 아시아 지도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나라들 간의 무역을 보여주는 숫자와 차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5년 전 무역 상황이었어요. 화면을 터치하며 이미지를 바꾸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모습이에요. 새로운 이미지는 아주 달랐어요.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선들이 훨씬 가늘어진 게 보였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그냥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설명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어떤 소재를 살 수 있는지 통제해서 한국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한테도 조종당하고 싶지 않아요. 더 많은 차트와 그래프를 보여주고 계셨어요. 한국의 기술 회사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영화와 음악이 러시아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한국은 20년 전과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제 다른 나라들을 그냥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태블릿 속 숫자들을 보고 있었어요. 인상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숫자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특별한 걸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였어요. 왜 러시아인가요? 제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다른 많은 나라와 함께 일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질문을 받자 눈이 반짝이고 계셨어요.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시는데 마치 누군가가 바로 이 질문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러시아는 독립적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거든요. 말씀하고 계셨어요.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이 좋아하지 않아도 항상 자신만의 결정을 내려왔어요. 한국이 그걸 존경하고 있어요. 태블릿에서 사진들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대학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러시아와 한국 학생들. 시베리아에 공장을 짓고 있는 한국 회사들. 한국 기술 회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러시아 에너지 회사들이었어요. 한국과 러시아가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설명하고 계셨어요.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두 나라 모두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제가 보통 다루는 비즈니스 거래와는 다르게 들리고 있었어요. 일본의 압박은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한국을 돕는 걸 좋아하지 않을 텐데요. 표정이 더 진지해졌지만 두려워하지는 않고 계셨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시고 계셨습니다. 한국은 다른 사람들의 화해에 두려워해서는 강한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말씀하고 계셨어요. 때로는 쉽지 않더라도 옳은 일을 선택해야 해요. 이 말이 제대를 주먹으로 친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항상 쉬운 일보다 옳은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1시간 더 이야기했어요. 한지훈 씨가 한국의 계획과 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계셨어요.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는 한국 가족들과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러시아 가족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미팅이 끝났을 때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저를 압박하거나 조종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외교관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신 두 나라 간의 우정을 진심으로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외무부로 돌아가면서도 입 안에 초콜릿과 마시멜로 맛이 남아있었어요. 초코파이 포장지가 주머니에 들어있었고 행운의 부적처럼 계속 만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볼코바 국장님 말씀이 맞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건 아버지한테 일어났던 일과는 정말 다른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어떤 파트너십은 돈과 권력 그 이상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지고 있었어요. 배 속의 무서운 느낌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다른 감정과 섞여 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한지훈 씨와 만난 지 3일 후에 문제가 시작됐어요. 책상에 앉아서 한국의 기술 역량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비서가 누군가 저를 보러 왔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비서가 긴장해 보이는 게 저도 긴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로 들어온 남자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비싼 검정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고 구두가 너무 번질번질해서 제 얼굴이 비쳐 보일 정도였어요.
모든 게 차갑고 계산적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르마코프 씨,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하고 있었어요. 일본 대사관의 오가사와라 아유무입니다.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를 초대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나타난 거였어요. 누군가가 예고 없이 사무실에 나타나면 보통 위협하거나 뭔가를 강요하려고 하는 거예요. 앉으세요. 제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오가사와라가 앉아서 다리를 꼬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을 둘러보며 벽에 걸린 사진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12살 때 아버지와 함께 체스 토너먼트에서 찍은 사진에서 시선이 멈추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눈을 닮으셨네요.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의 일에 대해 알고 있어요. 아주 헌신적인 분이었죠. 아주. 안전 문제에 열정적이셨고요. 피가 차갑게 식고 있었어요. 이 일본 외교관이 어떻게 제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아버지는 산업재해로 돌아가셨어요.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게 한국 무역 관계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오가사와라가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친근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고양이가 쥐를 잡았을 때 짓는 그런 미소였어요. 산업재해는 끔찍한 일이죠. 말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할 때 일어나요. 때로는 사람들이 그대로 두어야 할 것들을 바꾸려고 할 때 일어나고요. 누군가가 제 배를 주먹으로 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 아버지의 죽음이 정말 사고가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의자에서 일어서며 말하고 있었어요. 물론이죠. 그도 일어서며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기 전에 조언 하나 해드릴게요. 한국은 믿을 만한 파트너가 아니에요. 한국과 너무 가깝게 일하면 불행한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가 나간 후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떨고 있었어요.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커피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서 침실 옷장에 숨겨둔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가 보관해둔 아버지의 모든 업무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공장 안전 문제에 대한 아버지의 마지막 보고서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에 놓쳤던 뭔가를 발견했어요. 보고서 뒷부분에 기술 도면들과 안전 권고사항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냥 문제를 보고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고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작업자들을 위해 공장을 더 안전하게 만들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사고의 원인이 아니었어요. 사고를 막으려고 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지훈 씨였어요. 이고르 씨, 오늘 점심에 만날 수 있을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목소리가 급해 보였지만 당황스럽지는 않았어요. 모스크바 중심가에 있는 작은 한국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식당은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한지훈 씨가 이미 와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로부터 떨어진 구석 테이블에 앉아 계셨어요.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앉아 말씀하고 계셨어요. 어제 방문객이 있었어요. 일본 대사관에서 온 사람이요. 표정이 진지해지고 계셨어요. 서류 가방에서 폴더를 꺼내고 계셨습니다. 이고르 씨,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요. 한국의 수사관들이 당신 아버지를 죽게 한 산업재해를 조사해왔거든요.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당신 아버지가 일했던 공장을 소유했던 일본 회사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고들을 냈어요. 항상 안전에 대해 질문하고 있던 현지 직원들과 관련된 사고들이었어요. 폴더를 열어서 사진들과 문서들, 보고서들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 일본 회사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 안전 문제를 무시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지 작업자들이나 검사관들이 이런 문제들을 보고하려고 하면 나쁜 일들이 일어났어요. 당신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다가 돌아가신 좋은 분이에요. 말씀하고 계셨어요. 사고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었어요. 지금 당신을 압박하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원인이었어요. 문서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증거가 명확하고 상세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실수로 희생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영웅이었어요. 왜 이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건가요? 물어보고 있었어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일해야 하거든요. 그 다음 주 압박이 더 심해졌어요. 볼코바 국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러서 중요한 사람들이 한국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대신 일본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주 높은 곳에서
전화가 오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셨어요. 한국과 함께 일하는 게 다른 파트너십들에 손해를 줄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동맹들도 생겼어요. 미하일 코즐로프 장군이 한국 파트너십에 대한 회의 중 하나에 참석하고 계셨어요. 회색 머리에 진지한 눈빛을 가진 덩치 큰 분이었어요. 모든 논의를 들으시고 나서 깊고 거친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의 파트너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해요. 말씀하고 계셨어요. 현명한 나라들은 한 명의 주인이 아니라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블라디슬라프 카리노프는 젊은 연락 담당관인데 다른 방식으로 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재미있고 친근해서 긴장된 회의 때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주곤 했어요. 하지만 똑똑하고 관찰력도 좋았습니다. 일본인들이 일부 관계자들한테 돈을 제한하고 있어요. 어느 날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협도 하고 있어요. 그건 그들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단순히 무역거래나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관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더 큰 뭔가에 관한 일이었어요. 일본 관계자들은 한국이 독립적이 되는 걸 원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반격하고 있었고 러시아가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한지훈 씨는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요청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자유로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한지훈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힘든 하루였나요? 아르바트 거리 한국 바비큐 식당에서요. 때로는 친구들이 함께 밥을 먹어야 할 때가 있어요. 친구들, 언제 우리가 친구가 됐을까요? 식당에서 만났어요. 이미 와 계셨고 우리 테이블에 있는 작은 그릴에서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참기름과 마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셨지만 의지가 강해 보이고 계셨어요. 압박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제가 말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완벽하게 구워진 소고기를 제 접시에 올려주시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압박은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도 있고 석탄을 부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둘 중 어느 쪽이 될지 결정할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지훈 씨와 이야기하면서 힘이 다시 돌아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네,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친구들이 있었어요. 동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두려움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기억으로부터 숨어있던 무서워하는 소년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더 강한 남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시험이 9월 말 회색빛 월요일 아침에 왔어요. 참비 회의실로 불려갔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곳이었습니다. 들어갔을 때 볼코바 국장님이 테이블 끝에 앉아 계셨고 코즐로프 장군이 군복을 입고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 속을 뒤틀리게 한 건 구석에 앉아있는 오가사와라를 본 것이었어요. 예르마코프 참사관, 볼코바 국장님이 시작하고 계셨어요. 한국 파트너십 제안에 대한 우려사항들을 논의하려고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 향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제가 배운 모든 것이 시험받는 순간이었어요. 천천히 일어섰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쉬운 일보다 옳은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볼코바 국장님, 여러분 예상보다 강한 목소리로 시작하고 있었어요. 한국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든 연구 자료가 들어있는 폴더를 꺼냈어요. 네, 저는 일본 산업 관행들과 개인적인 역사가 있어요. 아버지가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하지만 그 역사가 제 판단을 흐리게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명확하게 해줘요. 오가사와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비즈니스 거래를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어가고 있는 나라와의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정한 존중을 제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이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시베리아에 공장을 짓고 싶어 해요. 오가사와라가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과 함께 일하면 비극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려움과 위협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리는 건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걸 배웠어요. 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일본의 수출 규제는 단순히 한국만을 겨냥한 게 아니에요. 계속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 선택을 통제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거예요.
코즐로프 장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한국은 우리한테 다른 사람의 싸움에서 편을 들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함께 뭔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 두 나라 모두를 더 강하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줄 뭔가를요. 볼코바 국장님이 일어서고 계셨어요.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얼굴에 결정이 쓰여 있었어요. 한국 파트너십 제안이 승인됐습니다. 예르마코프 참사관, 당신이 시행팀을 이끌어주세요. 따뜻한 물처럼 안도감이 온몸에 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도감보다 더 큰 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오가사와라가 빠르게 방을 나가고 있었어요. 완벽했던 미소가 마침내 사라져 있었어요. 다른 관계자들이 제 손을 잡고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코즐로프 장군이 제 어깨를 힘차게 두드려주고 계셨어요. 잘했어.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당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 다음 3개월 동안 모든 게 바뀌었어요. 첫 번째 고순도 불화수소 선적이 한국에 도착했어요. 한국 기술 회사들이 러시아 대학들과 연구 파트너십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한지훈 씨, 코즐로프 장군과 함께 시베리아를 여행했어요. 노보시비르스크에서 공장 관리자들이 한국 회사들과 함께 일하는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한국어 프로그램에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었어요.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가에 앉아서 아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뭘 생각하고 계세요? 한지훈 씨가 물어보고 계셨어요. 다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말해드리고 있었어요. 분리되어 보였던 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요. 최고의 다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만든다는 걸 배웠어요. 말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아르바트 거리에 있는 한국 바비큐 식당에서 축하 만찬을 열었어요. 한지훈 씨, 코즐로프 장군, 블라디슬라프와 함께 앉아서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소주잔을 들어올리며 말하고 있었어요. 영웅의 여행은 원래 되어야 했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원래 누가 되어야 했던 건가요? 한지훈 씨가 미소를 지으며 물어보고 계셨어요.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요. 말하고 있었어요. 함께 있어야 할 것들을 연결하는 걸 돕는 사람 말이에요. 코즐로프 장군이 웃으시며 잔을 들어올리고 계셨어요. 최고의 다리는 오랫동안 튼튼하게 서 있어요. 우리가 먹고 이야기하며 다음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을 때 모든 영웅의 여행은 시작된 곳에서 끝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영웅은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돌아와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것도 가지고 있어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자랄 수 있다는 지식, 파트너십이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강이 여전히 도시를 흘러가며 이야기들을 바다로 실어나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그 이야기들의 일부예요. 제 영웅의 여행은 완성됐지만 진짜 모험이 이제 시작됐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문화와 문화 사이에 다리를 만드는 모험이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이고르 예르마코프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이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 미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